지난 첫 방송에서 뭐 저희도 그 우연히 이렇게 출연하시게 되는데 호응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장진욱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이신데 실제로는 이거는 그냥 타이틀인 것 같고 지금 육군대위 제대하고 여러 가지 뭐 작품도 쓰고 이렇게 암중 모색 인생을 암중 모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진욱 그 위원님께서 또 다르게 이 우리의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조명해 본 게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대한민국판 아마겟돈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을 대할 것 같은데, 아마겟돈이라는 게 뭐 용이나 짐승이나 거짓된 선지자와 그런 악의 세력과 하나님이 대적해서 싸울 최후의 전쟁터, 뭐 이걸 우리가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하는데 영화 제목에도 우리가 흔히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장진욱 위원님께서 먼저 본인의 주장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위원님, 지난번에 인기 좋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좀 한번 장 위원님 일단 그 주장을 말씀을 해주시고 예.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이라고 하면 제가 무슨 아나운서나 방송이 된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국민 여러분이라고 부를게요.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 장진욱입니다. 저번 주에 만나 뵙고 이렇게 또 뵙게 됐어요. 뭐 같은 얼굴 여러 번 보셔서 지루하셔도 상관없는데, 원래 아시다시피 세상에 재밌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방송 타는 겁니다. 노는 게 귀찮으면 죽어야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고 논다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앞서서는 정말 목사님과 교수님의 정말 깊이 있는 강연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학급 반장이나 뭐 청년회장이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 그냥 가볍게 얘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시간은 정말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들 쉽게 알아들으시게 그냥 가볍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대한민국판 아마겟돈입니다. 여러분들께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언필칭 고조선 이래로 반만년 역사라 그래요. 올해가 2019년이니까 대략 계산하면 4,350년쯤 지났네요.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외국에 침략을 당한 건 932번이랍니다. 완전히 그냥 전국 투어 다 쑥밭이 돼서 쑥을 캐서 쑥을 해먹고 남은 쑥으로 쑥국을 끓여 먹어도 모자랄 만큼 당하고 당했는데도 악착같이 안 망하더라고 이 나라가. 맷집 하나 작살나고 내구력이 빵빵해요. 근데 옛 서현 말씀에 매 장사 없고 다구리에 만렙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4,300년 동안 뭐같이 못했는데 드디어 제대로 위기가 닥쳤어요. 지금 체스로 치면 체크메이트입니다. 물론 109년 전에 저 그 현해턴 건너 섬나라에 한번 오지게 밟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살았어요. 그런데 풀려나자마자 저 북쪽에 그 혹불이란 그 빨간 놈들한테 3년 동안 또 개박살이 났어요.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쟁의 시작은 2016년 연말에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게 가결된 데였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북핵이 제일 머리 아플 줄 알았는데 북핵보다 더 짜증나는 핵이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게 됐습니다. 밖에서는 좌파들이 공격하고 안에서는 배신자들이 들이치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게 우리는 선제 기습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개그 콘서트 코너 중에 감수성이라는 게 있었죠. 옛날에 북방의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북한 산성, 남한 산성이 함락되고 마지막 남은 감수성. 네. 이 북방 오랑캐들을 따르는 이 역적놈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2017년 5월에 중앙정부가 넘어가고 2018년 6월에 지방정부가 넘어가고 마지막 남은 국회입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4월 15일 그날에 바로 정말 하늘과 땅을 건 한판 승부예요. 건건일척의 맞짱이고 이 대한민국판 아마겟돈이라 저는 칭하고 싶습니다. 뭐 특정 정당이 이겨야 된다, 뭐 특정 정당이 지면 끝이다, 뭐 이런 건방진 얘기는 제가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사수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애국 우파 국민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상황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국회가 종북 공산 세력에 장악당하고 현재 헌법이 파기되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화 공산화되며 나아가서 북괴와의 연방제를 추진해 적화 통일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러는 순간 대한민국의 운명의 데스티니는 멸망 두 글자로 심화이 됩니다. 국회를 장악했으니 헌법을 뜯어 고쳐보는 것은 얼마든지 할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당당하게 빼버릴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에서 연방공화국으로 뜯어 고치는 등 우리가 가장 우려하던 최악의 디스토피아를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은 진행해 나갈 겁니다. 이런 걱정은 우파 국민들만 하고 계시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 상황의 피해자는 우파 국민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좌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해당되시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반역하고 연방제와 공산화를 꿈꾸는 자들이 승리하는 순간 좌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던 우파 국민들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모든 것을 다 함께 빼앗기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잃어버리실 거예요. 우파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 자유를 잃어버리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께서도 촛불을 들 자유를 잃어버리실 겁니다. 설마 아무리 그래도 개헌과 연방제 전환은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하는데 국회에서 사바사바 한다고 되겠냐, 오버 아니냐 하시겠죠? 하지만 하늘이 도우사 공산화 개헌과 연방제까지 설령 나가진다 해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입법부인 국회가 넘어갔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법률을 마음대로 지들 꼴린 대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개헌과 연방제 막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제정할 경우에 이걸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차별금지와 혐오금지를 빙자해서 민족 전통의 미풍양속을 폐기하고 동성애와 이슬람이 판치게 만든 겁니다. 정당한 비판에도 혐오와 차별이란 누명을 씌워서 국민의 입을 막아버려요. 그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짱입니다. 우파 좌파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민평등으로 그 피해 대상이 되실 겁니다. 그동안 본인이 진보 민주화 세력이라 여겨오셨던 분들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위를 맞아들이고 싶지 않으시면 이슬람의 테러에 내 가족 친지가 피를 토하는 그런 슬픔을 막고 싶지 않으시다면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말하고 표현했다는 이유로 콩밥을 먹고 벌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지경을 겪고 싶지 않으시다면 촛불을 드셨던 그 힘으로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2020년 4월 15일은 저 북괴 역도들에게는 그들의 태양절이라 불리는 날입니다. 이 땅의 종북 세력들에게도 저들의 위수 김동이라는 그 혹부리가 태어난 신나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날을 우리는 어둠으로 뒤덮여 있던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금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태양절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날을 북괴 역도들과 종북 반역 세력들에게는 멸망이 시작되는 날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 역사의 시작은 바로 며칠 남지도 않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이름의 뜻이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날 그 이름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되찾는 날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군대에서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나다 싶으면 뛰어! 그런 말이요.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생각되시는 분들, 내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 생각되시는 분들, 내가 불의의 노예가 아니라 정의 투사라 생각되시는 분들, 내가 개, 돼지가 아니라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라면 8월 15일 그 애국 집회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대한의 태극기가 찢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들 모두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기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예, 유정숙 뭐 하여튼 이니셜을 하셨으니까 저번에 나오신 분도 분 또 나오셨네요. 고정이신가 봐요. 고정으로 나오셔야겠네요. 제가 시켜주시면 영광입니다. 예, 또 박미애 수분은 제 소견은 곳곳에 이북 간첩이 스며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댓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계속 댓글 주시고 저희들이랑 같이 이렇게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소통하는 방송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처지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뭐 청와대 청원 게시판보다는 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들어가면 대답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저희도 뭐 일단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차츰차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시간도 없고 또 예. 다음에 또 기다리시는 또 바쁘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짧게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 아까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한번 그 한마디로 그 말씀드리면 바람직한 정당하고 예.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정당을 그 구별한다면 그 가이드라인을 어디다 놓고 보십니까? 가이드라인은 뭐 예. 광의와 협의를 줄 수 있겠지만 예, 넓게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대한민국의 존속을 원하고 예. 국민 주권과 법치 질서를 원하고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민족 전통의 미풍양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정견을 가진 정당 혹은 정치인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수네요. 뭐 보수든 아니 진보든 생각할 수 뭐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구별할 때 흔히 보면은 예. 그 보수와 진보를 얘기할 때 경제 영역에서는 복지국가라든지 신자유주의를 거쳐서 이제 보수한테는 시장 책임을 묻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진보는 개인의 자유를 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장 효율성을 묻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진보는 요건 좀 달라요. 진보는 표현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묻는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근데 보수는 이제 규범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제도 간섭의 어떤 방점을 두는데 진보는 사실 표현의 자유라든지 개인의 자유 여기다 방점을 많이 주는데 요즘은 이게 사실은 좀 거꾸로서 언론 자유도 지금 뭐 바뀌어지고 하여튼 그래서 뭐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해가는 그 가이드라인을 둔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오늘 짧게 그렇게 여쭤보고 네. 다음에 또 한번 출연해 주시면 그때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시간상 죄송합니다. 뭐 저야 뭐 2시까지 마치려다 보니까 이렇게 뭐 못다한 얘기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저야 뭐 네, 불러만 오늘 주시면 얘기. 영광이고. 아니 오늘 네. 얘기 중에 못다한 얘기 있으면 좀 더. 진짜 말씀드려도 되는 겁니까? 네네네. 제가 어차피 지금 아마 애국 우파 진영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게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틀 뒤면은 뭐 그냥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광복절입니다. 네, 네. 광복절에 이제 대규모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태극기 집회가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광화문, 예. 대양 시청 앞 대한문, 이런 서울역. 것도 있고. 그게 저도 정확히 네. 뭐 여기저기 사람이 달라서 그런데 혹시 저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집결하는 데가 집결해서 행사를 하는 곳이 대한문 앞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각 집회들마다 이제 시작하는 곳은 다르지만 네. 거기서 모여서 막 집회하고 연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행진을 하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다 구역은 다 이제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태극기 집회 이제 광복절 집회 관련해서 정말 제가 감히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 이제 사실 뭐 문재인은 하야해라 뭐 앞에서 말씀드린 전자개표기 문제든 탈원전 문제든 이런 것들 결국은 이 좌파 정권이 무너진다는 것에 그 모든 것에 그 알파와 오메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승리의 시작은 사실 우리부터 먼저 제대로 뭉치자 이런 것입니다. 왜냐 앞서 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뭐 공산주의를 배가 이런 것들 대략의 예시입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애국 우파 국민을 대변하고 위하는 정당 정치인이라면 당 깡판과 상관없이 우리가 다음 총선에 선택해줘야 될 대상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 세가 약하다면 우리가 그 세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8월 15일에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많은 태극기 국민들이 모이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 하나만은 정말 부탁드릴게요. 각각의 생각과 계획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겠지만 이거 하나만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그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그거 하나만은요. 당리 당략과 이해관계에 떠나서 함께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겨놓고 봐야 하니 탄핵을 묻자. 지금 이기는 게 중요하니 이긴 뒤에 논하자.
이미 박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정권을 탈환하 그분도 재평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테지만 세상 천지에 그 어떤 이유로도 묻어야 당연한 진실은 없어요. 외면해야 당연한 정의는 없고요. 지금 이기기 위해 이 사람은 죽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살려내야 하고 지금이라도 지켜내야 할 분이 있는데 일단 이기고 보자고. 그는 일단 죽도록 놔두고 나중에 그를 위해 멋진 무덤이나 만들어주자는 그런 생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리하기 힘들 거예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게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정당한 지도자이시고 애국 우파의 상징과 같은 분이시겠습니까? 이 좌파 정권의 시작이 그 사기 탄핵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좌파 정권의 멸망도 그 사기 탄핵의 규명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문재인과 싸우겠다는 그 반문의 기치를 내건 각 진단들이 그들이 정말 애국가 정의의 모임인가 문재인 이후에 권력을 노리는 그런 집단인가 가늠하는 기준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홍용락 TV의 민심은 천심 프로그램은 이렇게 일반 시청자들이 일반인 농객 중에서 이렇게 나와서 자기의 얘기를 시청자들한테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또 국민들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그 피드백을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고 또 여러분들이 또 공감하신 건 받아들이고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극 홍용락 민심은 천심 프로그램에 많이 참석해서 여러분의 의견 지금 여러분들이 울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울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아니면 좋은 해안이 있으시면 해안도 제시해서 일본 국민들한테 많은 이해를 돕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준비해 오십시오. 노는 게 귀찮으면 준비하죠. 아닙니다. 여기 저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뭐 그러네요.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이건 뭐 시청자들이 원하니까 저희는 시청자들 원하는 데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예.